이번 시간은 제9장 난방설비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복사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대해서, 자, 그럼 온수온돌 개념이 되겠죠. 보통, 복사난방은 이 구두로온돌이 있고 온수온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구두로온돌 개념이었죠. 근데 지금은 배관을 갖다 바닥에 매설해서 보통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난방하는 이 온수온돌 형태인 배관 파이프 매설식의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보시면, 자, 보통 여러분들 이 개념이죠. 이 바닥에다가 파이프를 갖다가 매설을 합니다. 온수 파이프를 매설해서 온수 파이프를 매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뜨거운 온수를 보내서 이 바닥을 가열해서 이 복사열을 방출하는 난방이 바로 되겠죠. 이렇게 이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일정 깊이의 매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번 개념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강경에 보통 1.5배에서 2배 이상 우리가 매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1.5배에서 2배 이상 이 매설 깊이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바닥의 균열을 갖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저 시절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보일러 시절 이 온수 파이프를 매설 깊이를 깊게 하지 않아 가지고 바닥에 장판지를 드셔보면 이렇게 균열이 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간 장소에 다 타 있었죠, 장판지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 이런 균열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저감이나 방지나, 그리고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온도 분포 균일, 이런 개념상 이 간경의 일정 이상 매설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하면서 특별히 뜨거운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온도 균일한 분포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1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 길이. 자, 이 배관 길이는 보통 하나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호수 나갈 때. 보통, 싱크대 밑에 보시면, 거기 거실1, 거실2, 침실1, 침실2 이렇게 있죠. 거기 각각이 하나의 회로 길이입니다. 그 하나의 회로 길이 배관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길이를 제한을 두고 있게 됩니다. 배관 길이는 50m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가 50m 이하가 돼 주시면, 자, 공급하는 들어가는 온도하고 한수 온도 차가 크게 되면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50m 이하로 해서 온도 분포를 최대한 줄여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온도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이 간격을 뜻합니다. 배관의 이 간격. 피치는 이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는 최대한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하고요. 배관 길이는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m 이하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개념인데, 그 다음에 공급하는 온도하고 나오는 한수하는 온도하고 온도 차를 적게 해주는 것도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순환 온수 온도 차를 갖다가 5에서 6도씨 이내로 해라. 공급하는 온도하고 나오는 온도를 5에서 6도씨 이내로 해서 최대한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여기에 보통 콘크리트 매설식일 때는 온도를 너무 높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온도를 60도씨로 잡고 있고요. 평균 50도씨 정도 전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을 할 때 중앙 집중이나 지역 난방 할 때 48도 전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도 1도씩 올라가면 몇백만 원이 추가되니까 전체 아파트 관리 거기에서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온도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100도씩 공급하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럼 바닥이 너무 가열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삼겹살 구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온도를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매설 깊이를 1.5배에서 2배 정도로 우리가 매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잡열.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잡열이었죠. 그러면 보통 이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될 때 이때 상태 변화. 그럼 물에서 전기로 될 때 이게 정발 잡열이 되겠죠. 정발 잡열. 그래서 이 잡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정발 잡열은 2257 킬로줄 개념이 되겠죠. 물 킬로일 때. 그래서 정발 잡열 이것을 보통 열을 에너지를 뺏어서 전기가 되고 다시 전기가 이 2257kJ라는 잡열을 방출하면서 응축수로 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난방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온수난방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수난방은 현열을 보통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온수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온수난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저온수하고 고온수난방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100도씨 이하의 온수를 저온수라고 하고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을 고온수라고 하는데 보통 저온수 난방은 대략 80에서 90도씨 온수를 많이 써요. 고온수는 100에서 150도씨 정도 사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온수는. 그래서 이 온수 난방은 저온수, 고온수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온수, 온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복사난방이 바로 이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죠. 복사난방은 복사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복사난방은 얘는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죠. 보통 아파트의 난방이 복사난방이죠. 온수난방이 아니에요. 온수난방은 라제트 방열기를 설치해야 돼요. 라제트 방열기를 설치해 거기에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열을 방출해야지 온수난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80년도 정도까지 아파트는 이 온수난방을 썼었습니다. 거실에 라제타를 설치해 놨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마루너를 깔았었고요. 그래서 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이 방석을 내준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근데 거기 거실 옆에 이제 방열기가 있었는데 벽 옆에 거기에다가 걸레란 수건 같은 거 마르면 잘 말랐습니다. 그것이 온수난방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아파트는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설해서 그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이 열을 방출하는 복사난방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온풍난방은 온풍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풍난방은 얘는 감전난방입니다. 온풍난방은. 그래서 온풍을 이용하는 거, 뜨거운 공기를 데워서 공기를 보내줘서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직전난방은 아니고 간전난방이죠. 간전난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 개념은 이거죠. 일반적으로 지역난방은 사실상 이겁니다. 온수난방이다, 전기다, 복사다 이런 분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지역 난방은 일반적인 신도시와 같이 자, 열병합 발전소에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서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고온수를 각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 해서 지역 난방이고요. 그건 지역은 한 전체를 지역을 난방을 같이 한다 해서 지역 난방이 개념이 되는 거고 실제 그 아파트가 현재 하고 있는 난방은 복사 난방입니다. 이 복사 난방을 현재 각 세대에서 쓰는 건 복사 난방인데 그 공급해 여론을 공급해 주는 개념에서 지역 난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아파트 단지만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 그 도시 지역 전체를 한 곳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개념에서 지역 난방이지 지역 난방이 온수 전기 그 분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들은 지역 난방에 하는 아파트든 어디 아파트든 거의 대부분이 복사 난방으로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고온수 난방은 보통 온수 난방보다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로 삼방 밸브, 자, 팽창 탱크 이 두 가지는 안전관이 팽창관이죠. 아마 도피관이라고도 칭하고 그러면 현재 삼방 밸브나 팽창 탱크 안전관은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트포드 접속법이 아니죠. 이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고 칭해요.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 이렇게 칭하는데 이거는 전기 난방의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이거는 전기 난방에서 하는 겁니다. 전기 난방의 안전장치예요. 전기 난방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목적이죠.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을 씁니다. 주된 목적은. 그리고 한수압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이물질의 유입 방지 이런 개념상도 보일러의 빈불떼기 방지 이런 것도 목적은 됩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자, 보일러의 한수관이 왔을 때 보일러의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위로 따올려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한수관을 접속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이 하트포드 접속법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해주는가?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온수 난방 배관에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의 목적은 온수 유량을 일정하기 위해서다. 자, 리버스 리턴 배관도 역한수 배관이라고 칭하죠. 자, 이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일반 직접 한수 방식을 쓰게 되면 각 방열기나 이런 데마다 균등하게 공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할 때 지금 이제 공급관이 이렇게 수직관이 있고 자, 수평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한수관, 리턴관을 갖다가 한수관을 현재 이렇게 해서 리버스 리턴 방식은 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배관이 가요. 가는데 얘는 역으로 한수한다는 거죠. A, B, C가 있을 때 리버스 리턴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돌려서 역으로 한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수를 하겠다. 노란 선이 한수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A, B, C의 유량이 균등히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리버스 리턴 방식 또는 역한수 배관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수의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쓰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관 길이는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는 길어지니까 시설비는 비싸집니다. 일반 직접 함수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관해주면 일반 복관식 개념은 자 이 개념이 돼요. 직접 함수식은 현재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수 간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되면 배관 길이가 얘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ABC가 있을 때, 자, A에는 공급이 잘 돼요. 그런데 B나 C, 특히 C로 갈수록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유량이 균등히 분배 안 되고, 얘는 매일 나만왕따 이렇게 해서 잘 안 나옵니다, 물이. 그래서 이 배관을 좀 길게 해도 역으로 이렇게 함수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함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먼저 받아서 제일 뒤 이렇게 해서 뒤로 회전시켜서 역으로 함수에는 이런 방식을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은 배관 길이는 길어지고 시설비는 비싸지지만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전기 난방의 부속기기와 온수나 부속기기를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당연히 공통 설비는 얘는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바로 대류식 난방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을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라제트가 필요할 겁니까? 방열기. 라제트가 필요합니다. 방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열기 밸브가 필요한 거죠. 방열기 밸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열기 밸브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공기 빼기 밸브. 자, 근데 공기 빼기 밸브는 전기 난방 중 하나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전기 난방 중에 응축수 함수방에서 진공 한수식은 예외예요. 진공 한수식은 제외입니다. 진공 한수식의 경우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안 합니다. 자, 진공 펌프로 한수하다 보니까 에어가 빼주는 게 아니고 도로 공기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공통설비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 조절을 해주는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의 한수 리턴이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복귀죠. 그래서 온수 방열기의 한수 되돌리는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것이 리턴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콕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방열기 한수구에 설치해서 전기관 내에 생긴 응축수만을 본래 한수하기 위한 장치 해놨죠. 자,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1번의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한 것이 리턴콕이었고, 2번 이중 서비스 밸브는 전기 난방이죠. 이중 서비스 밸브. 자, 이중 서비스 밸브가 나오죠. 이것은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거죠. 전기 난방에서 사용하는데, 자, 이거는 방열기 밸브하고 이 조합해서 만든 거죠.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기 틀의 열동 트랩하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이중 두 가지의 역할인데 이중 서비스 밸브라고 칭합니다. 자, 이것은 한랭지에서 응축수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한랭지에서 응축수 이
동결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방열기 트랩이 나오죠. 3번에 방열기 트랩. 자, 이 방열기 트랩은 열동 트랩이라고도 하고, 전기 난방에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죠. 응축수를 분리시켜줘서 응축수만을 한수하기 위한 것이 방열기 트랩이 됩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3번 개념이 되고, 4번은 방열기 밸브는 방열량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방열기 밸브죠. 이거는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공통 설비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쿨링 레그. 자, 쿨링 레그는 냉각 다리의 개념이 되겠죠. 자, 쿨링 레그. 레그가 다리죠. 그래서 냉각 다리. 그래서 쿨링, 냉각 레그라고도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응축수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내는 역할. 그래서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 쿨링 레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온 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전기 난방과 비교해서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열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길다. 자, 그래서 온수 난방 에 대해서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전기 난방과 비교해서 온수 난방. 비교 문제는 보실 때 무엇을 묻는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해서 보통 반대 개념으로 푸는 분들이 간혹 가다 해서 무엇을 묻는지 모르고 전기로 풀고 또 반대로 온수로 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기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온수 난방에 대해서 물은 거죠.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자, 그러면 이제 열이 아까 이것은 잡열이었죠. 잡열을 이용하는 거였고, 얘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었어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으로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 용량 개념은 얘가 적다. 열 용량은 얘가 적고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커요.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서서히 되어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게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량하고 비례관계다. 묵을수록 열 용량은 크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열 용량이 커지면 예열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열 용량이 크면 쾌감도도 같이 가죠. 그래서 열 용량하고 쾌감도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 쾌감도 이거 나쁩니다. 떨어집니다. 얘가 쾌감도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죠. 쾌감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이 다닙니다. 그럼 시설비 이거 싸요. 얘가 시설비 비싸고. 그래서 열 용량하고 일반적인 쾌감도나 시설비는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 난방이 좋습니다. 잡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커요. 열 용량은 얘가 크지만,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집니다. 능력 개념은 얘가 떨어집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외부 온도 조절 그래서 온도 조절의 개념. 자, 이 방열량의 제어성, 온도제는 이런 제어성적인 측면. 제어성은 얘가 떨어져요. 이 제어성은 얘가 방열량의 제어성, 온도 조절은 제어성은 얘가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전기 난방은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든 방출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온수 난방은 현열이니까 온도 차이에 변하는 얘니까 그럼 온수 온도를 높은 온도를 공급해 주면 빨리 더워질 거고 온도를 낮은 온도의 온수를 공급해 열을 방출 많이 못할 거 아닙니까? 온도 변화에 취입하니까. 그래서 온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온수 난방이 방열량의 제어성, 온도 조절은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 부식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부식은 높을수록 부식은 빠르죠. 얘가 부식이 크고 얘가 배관 부식 같은 게 적죠. 배관의 부식은 온수 난방이 적고요. 전기 난방이 부식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당연히 전기가 클 수밖에 없죠. 소음은 얘가 크고 소음은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난방의 개념상 이거죠. 전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간헐 난방에 유리하고 온수 난방은 지속적인 난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은 간헐 난방, 그리고 온수 난방은 연속 난방, 지속 난방에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난방 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를 각 계통 공급하거나 한수를 해주게 됩니다. 나누어 공급해 주는 게 헤드고 그러면 전기 난방에서는 전기 헤드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한수 배관 방식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맞는데 배관기를 짧아지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버스 히튼 역한수 배관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배관 길이도 길어지고 시설비도 비싸진다. 그런데 각 유량을 균등하게 일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 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관기를 다룰 경우 밸류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을 해 주셔야 돼. 아니면 배관 길이가 달라지면 공급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수 배관에서 팽창 탱크가 물의 부피 변화를 흡수해 주죠. 그래서 이 팽창 탱크 사실 이게 안전장치, 물의 팽창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팽창관, 우리가 안정관, 도피관이라 했죠.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도피시키 주는 간이잖아. 이거하고 팽창 탱크, 이것이 사실 물의 팽창에 대한 안전장치죠. 이 두 가지가 팽창관과 팽창 탱크가 물의 팽창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실 그걸 흡수하는 거죠. 물의 팽창을. 그래서 이것들이 그 안전장치의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배관의 길이 변화는 신축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방열기 라제타, 자, 이 방열기, 자, 이 주위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서 신축 이염새는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이음을 사용하고 있죠. 스위블 조인트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한 거죠.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거죠. 이것이 스위블 조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블 조인트는 저압 배관에 사용할 수 있다겠죠. 이 스위블 조인트는 저압 배관에 사용이 됩니다. 고압 배관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압 배관 사용. 그다음에 왜 저압 배관 사용하면 누수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나사 이음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한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나사이온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압배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하다 했죠. 이거는 방열기에 공급하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제어성은 용이하다. 그리고 2번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서 배관의 부식이 적죠. 그래서 배관 부식은 전기난방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기난방이 배관 부식은 크고 온수난방이 부식은 적습니다. 사실 열을 많이 내는 쪽이 부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열 많이 내면요 매일 하만 내고 사는 사람은 부식이 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전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고 열매의 순환이 빠르죠. 자, 얘는 잠열을 이용했고 얘는 무엇이다? 현열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가 순환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전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자, 이유는 이거죠. 잠열을 이용하니까 뭐가 좋다? 열의 운반 능력이 좋거든. 열의 운반 능력이 좋으니까 방열 면적이나 또는 간격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설비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신 방열기 면적이나 간격을 크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으로서 전기난방에 비해서 쾌감도는 좋습니다. 쾌감도는 좋고, 그다음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큽니다. 열 용량이 커서 우리가 온수 순환 시간은 길죠. 순환 시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얘가 빠르고 잠열을 이용해서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열매가. 그런데 얘는 순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온수난방의 팽창탱크 설치 중 가장 적당한 것. 자, 뜨거운 물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뜨거운 물은 공급하는 펌프는 거의 없습니다. 온수를 공급해 주는 펌프는 없습니다. 자, 이 온수를, 물의 온도가 높은 온수를 끌어올리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용 펌프는 없고, 그러면 급탕이나 난방에는 온수 순환용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용 펌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온수의 공급 원리는 바로 팽창탱크의 압력차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탱크는 옥상의 높은 곳에 설치해서 그 압력으로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해야 돼요. 개방식 팽창탱크는 높여야 되고, 그럼 밀폐식 팽창탱크라고 주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높은 곳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상층 방열기보다 높게 하거나 배관부 이런 것보다 높게 써야지만 이게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저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탄 보일러 시절에 보시면 요것이 팽창탱크예요. 이렇게 보면 연탄 보일러 시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통이 플라스틱 물통이 하나 있어요. 보일러 연탄 아궁이에 보면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던 거 생각나요. 여기 팽창탱크거든요. 그러면 연탄 보일러 화력이 좋아지면 어디 되는가 하면 여기에 물이 부글부글했죠. 팽창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물 부족하면 여기 공급해서 보충수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팽창탱크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관 바닥에 들어가는 것도 높은 위치에 설치해놨죠. 그래야지 그 압력차로 순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보다 높게 하거나 배관보다 높아야 돼요.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배관계는 제일 높은 곳에 1번은 되겠네요. 2번 최상층 방열기보다 조금 낮게 하면 돼요. 방열기보다는 높게 우리가 가주셔야 됩니다. 온수난방의 팽창탱크는. 그래서 알아두시고
밀폐식이란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높게 설계를 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 자,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여서 최적은 약 4.3%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개방식 팽창 탱크는 저온수 난방에 사용되고 보통 고온수 난방에 밀폐식 팽창 탱크를 우리가 활용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개방식 팽창 탱크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압력을 높이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100도씨가 아닌 막 150도씨, 200도씨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개방식 팽창 탱크 압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를 만들어서 압력을 가해서 물이 끓는 점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밸브가 삼방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관 도중에 간격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속하는 경우 응축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이염 종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붕괴할 때는 편심 이경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편심 이경티.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관을 직각으로 굽힐 때 쓰는 것은 편심 이경 엘보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심이염 종류입니다. 뭐 등등 많아요. 편심하고 이경자가 들어가요. 이런 것이 편심이염 종류입니다. 편심이염. 이것은 최하단 밑면을 수평을 맞추고 크기를 조절해 준 거죠. 그 형태가 편심이염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전기난방은 잡열을 이용한 난방이죠. 현열을 이용한 난방은 온수난방이 현열을 이용하고요. 10번 문제, 하트포드 접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10번 문제는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중요 파트를 서술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이 한수관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이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프트 이염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이염. 자, 이 리프트 이염은 우리가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이 리프트 이염 개념이. 보통 진공 한수식은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열기보다 낮은 위치에, 보일러보다 방열기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 방열기에서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응축수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 응축수를 보일러에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때 쓰는 이 배관법을 리프트 이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온수의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에 따라서 배관의 온수가 자연순환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배관의 이제 구배적인 측면이 되겠죠. 배관은 이제 구배를 두어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이 구배를 보통 중력식 한수 방식인 구배를 두어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배관 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바로 신축이염새잖아요. 그래서 신축이염새 종류는 이미 2번이나 냈어요. 신축이염새, 뭐 스위블 조인트, 루프형 이염, 그리고 스위블형 조인트, 그리고 벨로즈형 조인트 이염 해서 이건 종류를 이미 2번이나 출제했었습니다. 얘는
이 신축이염새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일러 내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바로 하트포트 접속법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온도에 따른 최적을 팽창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바로 5번은 바로 무엇인가? 팽창관과 온수난방에서 바로 팽창관하고 팽창탱크죠. 팽창관과 팽창탱크가 그 목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팽창탱크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번 개념이. 그래서 1번은 한번 출제를 해야 됩니다. 리프트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자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애가 나왔죠. 이것은 11번은 앞전과 같은 아마 동일한 문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 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 난방 방식에 비해서 유리하지 못한 것. 자 그러면 유리한 점을 이야기했죠. 그럼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점. 전기 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 난방 방식에서 유리하지 못한 점. 그러면 온수 난방으로 봐선 장점이고 전기 난방으로 봐선 단점이죠.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이 전기 난방이니까요. 유리하지 못한 점이니까 전기 난방으로서는 단점이고요. 그럼 반대가 되니까 온수 난방으로서는 장점이 돼요. 온수 난방으로서는 장점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1번에 시설비가 자 전기 난방이 시설비가 싸잖아요. 싸다는 것은 장점이죠.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장점이 맞을 거고 방열량 제어성. 방열량 제어성은 전기 난방보다는 온수 난방이 방열량 제어성이 좋죠. 그럼 전기 난방이 장점이에요. 온수 난방이 장점이죠. 전기 난방은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네요. 그리고 간헐 운전의 적합도. 그러면 일시적인 난방,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게 간헐 운전이죠. 필요시에. 그래서 전기 난방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열 시간이 짧은 것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은 전기 난방의 장점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일 방열 면적당 방열량. 자, 바로 전기 난방은 방열량이 표준 방열 따라서 0.756kW거든요. 면적당. 그런데 온수 난방은 0.523kW 면적당. 그러니까 장점 아닙니까? 장점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난방의 방식이 온수난방에 비해서 유리하지 못한 것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쿨링 내그 냉각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쿨링 내그 냉각다리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로서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온 피복을 해서는 안 되죠. 피복을 하면 냉각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온 피복이 안 돼야 된다. 노출 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우리가 길이를 확보해야 냉각 면적을 넓혀줘야지 냉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5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 이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완전 응축수를 틀에 보는 역할을 한다. 자, 역할로 맞죠? 그리고 2번 냉각 면적을 배관기는 1.5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온 피복이 필요 없습니다. 노출 배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격은 전기 주관보다 한 치수 작게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수전 높은 위치에 응축 끌어올릴 때 사용한다. 그러면 5번 개념은 리프트 이염에 대한 설명이었죠. 5번은
리포트염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 리포트염은 한 단에 제한을 줍니다. 한 단은 1.5m 이하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단 한 단은 무조건 많이 올라갈 수는 없고, 최대가 5m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쿨링 레그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14번 복사난방 장단점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